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건 이제 통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 통계를 우리 용어는 기술 통계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기술 통계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 이과나 문과에서 공대에서 얘기하는 이과나 공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 혹은 기술자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은 써서 글로 써서 설명한다는 그런 얘기,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기술 통계라는 것은 통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거예요. 통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통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이걸 풀어서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그 한 개를 이제 우선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자, 그러면 이제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이 있는 모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성 2명과 여성 4명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성 중에서 김 누구와 그의 부인 이 씨는 이 누구는 같은 위에서 일하면 안 돼요. 그 부부는 같은 위원회에 넣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가 하는 것이. 그럼 먼저 조건 없이 위원회를 이것이 항상 중요한 거죠. 조건 없이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 위원회를 만드는 전체 방법은 10명 중에 2명, 또 여성은 10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45 곱하기 220에서 9,450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공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건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2명이 이런 경우에 말이죠. 우리 확률 문제에서 이것이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되는 거를 경수를 해서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확률 문제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부정적인 나온 그 조건의 경우수를 전체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2명이 함께 들어가는 외연수를 빼면 된다 이건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김 씨와 부인 이 씨가 함께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 6명이 있는데 김 씨와 이 씨는 이미 결정이 났죠. 2명은. 그럼 나머지 이제 4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4명을 뽑는데 남자 중에서 이제 김 씨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이제 4명을 뽑는데 결국은 남자 1명과 여자 3명 이렇게 되겠죠. 남성 2명과 여성 4명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남자 중에서는 김 씨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나머지 9명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또 여성 중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2명이 빠지고 남자 하나 결정됐으면 나머지 3명이 남았는데 이건 이제 여성에서 뽑아야죠. 여성에서 뽑는데 여성도 1명이 빠졌으니까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죠. 그러면 이제 2명은 김 씨하고 부인 이 씨하고 해서 2명이 결정 났고 나머지는 이제 남성 9명 중에서 1명, 또 여성 9명 중에서 3명. 그럼 총 6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 넷하고 김 씨 부부하고.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이 결정이 났을 때 뽑는 방법은 나머지 남성 9명 중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여성 9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수가 이렇게 나와요. 756.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에서 2명이 함께 위원회가 되는 경우수 이걸 빼면은 결국은 2명이 함께 한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4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4개의 주사위를 한 번에 던진다. 이거 할 때, 한 번에 던질 때, 이때 모두 다른 수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냐. 4개 나올 때 그 나오는 숫자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런 확률은 얼마냐 이거죠. 그런 말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조건 없이 전체 던지는 경우 수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주사위가 나오는 숫자의 경우 수는 1, 2, 3, 4, 5, 6, 6개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건 독립이죠. 첫 번째 어느 눈금이 나왔다고 두 번째 눈금이 그에 따라서 종속이 되는 거 아니고 또 독립적으로 6개 나올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6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는 6의 4승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첫 번째 주사위에는 아무 수가 나와도 되고 두 번째 주사위는 첫 번째 수가 아닌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직감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순열이나 조합이나 하여튼 수학에서는 말이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하고 답을 내야 돼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한 확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순열 조합에서 말씀드렸지만 4개의 주사위다. 이제 순열 조합이 확장되면 이제 확률로 확장이 되죠. 4개의 주사위라고 할 때 이건 뭐라 하죠? 일단 다 다르다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원소는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주사위를 그냥 똑같다고 보지 말고 한 다르게 A, B, C, D 4개의 다른 주사위다 이렇게 여기서 생각을 했어야 돼요. 여기서 그런 말이 빠지지만 항상 문제는 4개의 다른 주사위 4개가 다르진 않죠. 사실 똑같은 주사위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수학적으로 검토할 때는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주사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주사위는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A, B, C, D 4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럼 다른 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말이죠. A, B, C, D 4개가 있으니까 우선 4개 중에 어느 건지 모르죠. 그렇죠? 이건 A라고 내가 선정할 수도 없어요. 첫 번째는 4개 중에 하나가 어떤 주사위가 걸리겠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럼 그때 그 주사위에 눈금이 나오는 경우 수는 얼마예요? 첫 번째니까 1, 2, 3, 4, 5, 6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또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3개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C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사위가 던져지니까 그럼 또 3개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주사위의 눈금은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똑같은 게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 3이 나왔으면 여기 3을 제외한 1, 2, 4, 5, 6 이렇게 5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주사위로 보자고. 세 번째 주사위는 이제 2개가 됐으니까 나머지 2개 어떤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에 뭐가 선정되는지 모르지만 여튼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나머지 2개 하나인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눈금은 이미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눈금이 되기 위해서는 2개가 뺀 6개에서 4개의 눈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앞에서 이제 A, B, C가 선정됐으면 D가 되겠고, 뭐 B, C, D가 선정됐으면 A가 되겠죠. 여하튼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눈금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개예요? 3개가 나왔기 때문에 6개 중에서 나머지 3개 숫자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몇 개 중에 몇 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말이죠. 여기서 4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4개의 숫자가 A, B, C, D가 2, 3, 6, 4가 나올 수도 있고 A, B, C, D가 3, 2, 4, 6이 될 수도 있고 A, B, C, D가 4, 2, 3, 6도 될 수 있고 2, 6, 4, 3도 될 수 있고 2, 6, 3, 4도 되고 2, 6, 4, 3도 되고 3, 4, 2, 6도 되고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뭐죠? 순열이 되는데 4개의 숫자가 순열이 되는데 이것이 되면 몇 개죠? 4팩토리얼이 되죠. 이 4팩토리얼 4개가 순열을 일 수 있는 다 이게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1, 2, 3, 4, 4팩토리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사위를 던질 때 이렇게 던져지나 이렇게 던져지나 이게 무슨 1, 2, 3, 4 이렇게 아무렇게나 네 군데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막 일루도 떨어지고 위치는 막 던지니까 아무데나 되는데 여하튼 2, 3, 6,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2자가 떨어지고 여기 3이 떨어지고 6이 떨어지고 4가 떨어지나 여기 6이 떨어지고 2가 떨어지고 3이 떨어지고 4가 떨어지나 이건 순서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러니까 이 4팩토리얼을 우리는 뭐죠? 한 가지 경우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다른 숫자인데 이건 다 우리가 한 개로 본단 말입니다. 이게 4팩토리얼 24개인데 이게 24개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죠? 4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니까 이건 한 개로 보는 거죠. 2364가 하여튼 2364라는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순서는 우리가 따지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그 순서가 따져진 거예요. 여기서는 다 이 순서가 하나하나 여기서는 계산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ABC가 계산이 됐지만 우리가 결과로 볼 때는 이 순서는 따지지 않으니까 이걸 4팩토리얼로 나눠야죠. 그러면 18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느 건지 모르지만 4개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가 같은 수로 두 쌍이 나오는 확률은 뭐 2, 2, 3, 3 이렇게 나오든가 뭐 1, 1, 5, 5, 4, 4, 3, 3, 뭐 5, 5, 1, 1 이렇게 해서 두 개 같은 두 개 이게 쌍으로 나오는 경우에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사위가 ABCD가 있는데 우선 4개 중에 하나가 뭐가 될지 몰라요. 4개 중에 하나가 4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개 중에 하나가 ABCD 중에 4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사실은 4개 중에 하나죠. 4가지가 되겠죠. ABCD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4개 중에 하나가 주사위가 첫 번째 눈금이 나올 때는 6개 나올 수가 있죠. 1, 2, 3, 4, 5, 6 다 나와도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3개 중에 하나인데 눈금이 어떻게 나와야죠? 앞에서 나온 눈금하고 같은 눈금이 나와야 되죠. 그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2가 나왔다면 여기도 2가 나와야 되고 5가 나왔다면 여기 5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한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죠. 이거하고 같은 것이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 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그렇죠? 두 개 중에서 이제 어떤 하나가 되겠죠. 뭔지 모르지만 A, B, C, D 중에서 여기서 두 개가 선정이 됐으면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온 숫자는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면 2는 빠지고 나머지 1,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중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앞에 나온 숫자하고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서 여기서 6이 나왔다면 여기도 6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A, B, C, D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B, C. 그러면 여기서 A가 2가 나오고 B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2가 나오고 A가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A, B는 여기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A에 2가 나오고 B에 2가 나오든가 그 다음에 A에 B가 2에 나오고 A에 2가 나오든가 이게 같은 경우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경우는 주사위를 던질 땐 여기서도 CD가 이렇게 나오든 DC로 3, 3이 나오든 이 같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게 보니까 우리가 2팩토리얼로 나눠야죠. 이건 순서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순서를 따지지 않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고 2, 2, 3, 3이나 3, 3이나 이게 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개 이게 같이 보니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도 관계가 없죠. 앞뒤로 가도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나열을 무시하면 그 다시 2팩토리얼로 나눠야죠. 그래서 하면은 이게 7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방식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하나가 골라지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럼 나머지 중에 하나가 또 나올 수 있는 경우 나머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나머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하되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모두 다르다고 봤으니까 여기 숫자로는 같지만 AB도 되고 BA도 되고 여긴 CD가 33도 되고 D가 3, C가 3이도 되고 이런 경우가 여긴 다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로 보고 이 두 개도 하나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여기서 2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것도 어떻게 되죠? 순서를 무시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고 또 이 덩어리 자체 순서도 2, 3, 3, 3, 3, 2가 같게 보니까 이 덩어리가 두 개니까 이거의 순서도 우리가 여기서 결과로 볼 땐 하나로 보기 때문에 2, 3, 3, 3, 3, 2 보니까 또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2 팩토리얼로 이것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것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또 나누고 이 두 덩어리의 순서도 이게 같이 한 개로 보니까 또 2 팩토리얼로 나눠서 이렇게 세 번 나누면 72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다 다르다고 보고 그것 중에 하나 어떻게 그 다음 것 여기서 네 개 중에 하나면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눈금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되 이것들은 모두 다르다고 본 거니까 이것도 이 분자 안에는 이것과 이것이 다 계산이 되고 있죠. 이거 다 계산이 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건 같게 보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것도 2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 두 덩어리의 순서도 우리는 무시하니까 이것도 2 팩토리얼로 나눠서 세 번 나누면 72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부터 13까지의 카드가 빨강, 파랑, 흰, 검은 네 가지 색으로 네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 곱하기 4 하면 쉬운 두 장이 되겠죠. 자, 이런 카드 중에서 여기서 두 장을 뽑을 때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힐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힐 확률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요.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힌다면 뭐 어떻게 될지 조금 생각이 그렇게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모두 다른 색으로 뽑힐 확률이라는 건 두 장이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를 빼면은 그것이 모두 다른 색으로 뽑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이런 경우에 이게 뭐 다른 색으로 뽑는 확률을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도 이런 경우는 두 장이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를 빼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풀어서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에서는 이러한 그 설명의 문장이 나올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른 색으로 뽑을 확률이라는 건 두 장이 같은 색으로 나오는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조건 없이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52 컨비네이션 2에서 두 장 뽑는 거니까 1326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를 빼는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산출하기가 쉽죠. 여긴 뭐 다른 색이니까 빨강, 파랑, 흰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만 빼면 돼요. 그러면 같은 색으로 뽑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은 두 장을 뽑는데 같은 색이라면 이 네 개 중에서 하나가 골라져야 되죠. 그래서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빨강이 될지 파랑이 될지 흰게 될지 검은 카드가 될지 모르니까 네 개 중에 하나 일단 골라야죠. 그러니까 카드 색깔이 먼저 골라져야 될 거예요. 4 컨비네이션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쉬운 두 장이 있다가 카드 색깔을 하나 고르면 그 카드가 몇 장이 되죠? 13장이 되죠. 빨강이 13장이 되든 파랑이 13장이 되든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13장이 되죠. 같은 색이.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뽑으면 돼요. 두 개만 뽑으면 돼요. 13 컨비네이션이 빨강을 뽑았다면 여기서 네 개 중에서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로서 빨강을 뽑았다면 빨강 카드 13장에서 두 장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13 컨비네이션 2 해서 312 그러면 이제 0.765 이렇게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이 모두 4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두 장이 모두 4가 뽑힌대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두 장을 뽑으니까 여기서 뭐 넷 중에서 두 장을 뽑아야죠. 빨강, 파랑을 뽑든 빨강, 흰걸 뽑든 빨강, 검은걸 뽑든 파랑, 흰을 뽑든 파랑, 검은걸 뽑든 이렇게 해서 네 장 중에 둘을 뽑아야죠. 일단 그러면 이제 4 컨비네이션 2가 돼요. 자, 둘을 뽑았는데
그럼 이 두 장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두 장 중에 첫 번째 카드도 4가 나와야 되니까 경우수는 하나죠. 1, 2, 3, 4, 5, 그 13가지 중에서 4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도 또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경우수도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78. 그래서 경우수는 0.004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두 장이 모두 4가 뽑히려면 이제 색깔 먼저 고르고, 그렇죠? 색깔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색깔 중에서 4가 나오려면 첫 번째 것도 4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것도 4. 경우수는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7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장이 모두 뽑는다니까 먼저 이 색깔에서 먼저 두 장을 뽑아야죠. 색깔에서 두 장이 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된 것 중에서 4가 나오려면 그 경우수는 하나, 두 번째 장도 4가 나오려면 경우수 하나, 78 이렇게 계산하면 0.0045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합 1, 2, 3, 4, 5, 6 해서 K까지의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N까지의 집합이 있어요. 그래 이러한 집합에 의해 가지고 1대1 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이제 1에서 1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함수 이것도 한 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보고, 그 다음 1에서 2로 대응하는 거, 3으로 대응하는 거, 이것을 다 한 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쪽이 정의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x의 범위고요. 이거는 이제 공역이죠. 공역이죠. 이제 함수값의 범위인데 여기서 잘 보면 말이죠. k가 n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공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k가 1대1로 대응하니까 여기서 n이 10이고 k가 10이 되면은 이쪽에는 10개의 이 값에 대응을 하고 2개는 대응을 못하는 것이 되죠. 이것은 이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 y값이 2개의 x값과 대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2개의 x값이 한 개의 y값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1대1입니다. 그리고 1대1에서는 이 정의역 x값, x의 범위 이것이 모두 y값으로 어느 y값에 함수값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영역은 공역은 이 집합의 크기는 이것보다 k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k가 열이고 n이 10이라고 보면 첫 번째 거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12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 대응한 걸 빼면 그 다음에 11개가 남겠죠. n-1, 그 다음에 n-2 여기 가서는 10개가 남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몇 개가 남겠어요? n-k 플러스 1, 3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9개가 이미 여기서 9개가 이미 대응을 했고 12개니까 3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n-k 플러스 1,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n,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것이 1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12가지 경우에서 또 여기서 이건 나머지 12개에서 하나를 뺀 그 경우수가 나오죠. n-1. 그래서 이거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 n-1의 경우가 나오고 그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 n-의 경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12부터 3까지 곱해지는 것이 되시요. 이것이 뭡니까? 12부터 3까지 곱하는 게 n 퍼미테이션 r이죠. 그렇죠? 여기서 r이 몇입니까? r이 여기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n에서 쭉 해서 3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합식으로 쓰면 요거는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은 이 식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이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n 퍼뮤테이션 r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